원장님, 그러면 예. 암이나 만성질환을 오랫동안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고 하신 분들은 사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환자도 보호자도 많이 지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로 원장님께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완치하기까지 처음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좀 여는 원장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많이 들어주려고 해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실제로 저희가 진찰하는 과정 가운데 문진법이 있어요. 네. 환자에게 묻고 답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네. 이 문진법이 있는데 이 문진법만으로도 환자의 병에 대해서 70%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네. 이제 병력이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네. 그 환자분의 병력을 쫙, 어떻게 보면 일생을 쫙 들으면은 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은 예.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1, 네. 2분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예. 그래서 제가 와. 처음 진료하는 환자들은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요, 일부러. 와. 왜 그러냐면은 제 친구 한의원에서 대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아직 네. 개원하고 있지 않을 때, 제 한의원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네. 잠깐 쉴 때에 제 친구 한의원에서 대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한의원이 너무 잘 됐어요. 한 100명, 하루에 100명 이상 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당직을 근무를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제가 이 환자가 무슨 병이고 내가 어떤 치료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많은 분이. 너무 많으니까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좋아졌는지 왜 나빠졌는지 네. 그거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워낙 많은. 워낙 많으니까. 그때 막 거의 밥 먹을 틈도 없고 그냥 뭐 발이 부르틀 정도로, 진짜 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계속 서서 막 치료하고 막 그러니까 뭐몇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의가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저렇게 진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변했을 때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환자분들을,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의사도 환자한테 배워요. 진짜로. 이런 의사분이 계시나요? 아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맞았구나. 그러면 보통 다른 환자들도 그런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 치료가 좋고 이 치료가 나쁘고,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제가 모르는 거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저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상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네. 하다 보면은 일단은 다 토해내면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맞아요.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낀 게 저희 가족이 암 때문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암 수술을 받는 동안 초자범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 기다리고서 수술한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싶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몇 시간 정말 초자범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한마디 들었어요. 한마디 딱 듣고서 잘 됐어요 하고 딱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겠구나. 네. 그 이해는 했어요, 제가. 네. 뭐 저도 일하다 보면 바쁠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외래 이제 잘 되는지 이제 팔로우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한 1분? 그니까요. 보통은 그냥 대학병원 가면 네. 몇 시간 기다렸다가 몇 시간 기다려요, 진짜. 1, 2분 만나고. 예, 딱 예약해도 몇 시간 약 기다려요. 이만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의료인인데도 이런데 이렇게 환자 보호자 입장으로 제가 있었지만은 정말 이렇게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그 추진 환자들은 30분, 재진 환자들은 15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네. 오시는 분들이 원장님을 만나면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계속 잘 들어주시고 막 이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거를 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게 우리 다음 질문이었는데 사실 아픈 분들이 예. 그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주시나요? 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이게 그냥 답이 될 것 같아요. 아,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스트레스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냥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한약에서는 기체라고 많이 말해요. 기체. 네. 기가 체한다. 기가 체한다. 기치라는 어떤 그런 네. 병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울화, 우울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간기 울결 뭐 네. 이런 식의 어떤 네. 병리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아, 그런 것들이 발산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예, 살아있어요. 뭐 서양의학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계 실조 이런 거죠.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풀어지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에서는 마음과 몸이 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맞아. 그래서 마음과 몸을 함께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네. 그런 것처럼 또 마음이 그러면 몸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낫는 거고 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맞아. 예. 근데 몸을 일단 먼저 건강하게 만들자. 그러면 마음도 좋아져요. 그렇죠. 예. 어떤 뭐 정신과 약이라든 정신과 치료가 어떻게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면은 네. 마음도 정말 더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몸을 치료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또 몸과 마음의 접점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네. 저희가 어디서부터 딱 마음이 어디서부터 몸인지가 사실은 그렇죠.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예, 어디까지일까 이게 네. 근데 침이 하는 역할, 경락이 기능이 그런 거예요. 네. 경락이 몸과 마음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근데 그 경락의 운행을 시키는 것은 침이란 말이에요. 침과 뜸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그 마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저희가 네. 마음의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뭐 네. 환경, 가족, 네. 직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몸을 치료해주고 환자분이 또 몸을 자기 스스로 건강하게 몸을 알게 되면서 네. 또 그런 환경에서 이겨내는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